네, 다음 내용은 환경정책의 생애주기입니다. 이 환경정책에도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공공정책은 특정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환경정책의 생애주기라고 합니다. 환경정책의 주기의 어느 단계든지 정치적인 비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인식 단계가 있습니다. 인식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조기적으로 인식하는 단계로 정치적 비중은 전체적인 비율에서 적은 편입니다. 1957년에 미국 조류보호지역에서 많은 새들이 공중으로 흩어져 올랐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이 새들의 죽음과 살충제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살충제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레이첼 칼슨이 다각도로 연구를 한 결과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출판하였고 그 책이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비로소 정치권이 살충제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수립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단계로 언론 매체가 문제에 대해 연일 보도를 하게 되고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여 유권자로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맹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단계에서 3E, 즉 효과, 효율, 그리고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3E 단계에서는 대부분 효과를 가장 고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행 단계입니다. 이행 단계에서는 정책 이행을 위한 정치, 경제적 비용이 산출되고 정책의 초점이 규제봇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은 떨어지기 시작하며 그와 동시에 정치적 비중 또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규제부서에서는 특정 규정을 만들고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관련된 산업체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순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단계는 인식 단계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환경이 개선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도 씻게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규정들은 사회 속에 자리 잡혀서 발생하는 문제가 특정 조정 범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환경정책은 하나의 주기를 갖게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의 경제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책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한 국가의 경제와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정책 또한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얼마나 비중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비용 부담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경정책은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실질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과연 어떤 사회 집단이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공평성 원칙에 따르면 이 정책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 활동을 규제하게 된다면 이 규제되는 기업 활동으로 건강을 보호받는 사람들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국가가 기업의 사업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그 비용을 다시 자기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떠넘기게 되어서 결국 공공정책의 비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중이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의 영향입니다. 특정 이익 집단은 오랜 기간 환경 규정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석유협회에 의하면 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환경 규제가 4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했고, 플로리다 사탕수수 재배업자들은 저습지 보호를 위한 제약으로 1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등 환경 규제들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인용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주장들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론은 환경 보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캘리포니아 계획보전재단에 따르면 재활용은 캘리포니아에서 1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 환경보호국에 의하면 대기청정법으로 인해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셋째, 실제적인 검토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염 방지에 드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는 부가적 가치의 1.72%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비용 지불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공장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근로자 통계국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관련된 사유로 실직한 경우는 0.1%에 불과했으며, 일반적으로 엄격한 환경 규정을 구비한 주에서 가장 높은 구직률과 경제 활동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정책은 나라의 부를 축소시키지 않고, 다만 그 부의 이익과 비중이 오염 원인 제공자에서 오염을 제어시키는 자에게로 이전됐을 뿐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 사업은 새로운 주요 일자리와 이익을 창출하며, 환경보호는 궁극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덜 해롭고 더 건전하며 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주체가 된다고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간단하게 감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밑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